나는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 가기 위해 교회의 기차역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T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는 파리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다고 했다. 그때 레인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다. 남자는 T와 내가 헤어질 즈음 사라져 있었다. 나는 호텔로 걸어가다가 문득 시야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건 쉬지 않고 돌아가는 반투명한 톱니바퀴였다. 만찬이 끝난 뒤 나는 앞서 잡아놓은 방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종업원들이 하는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올라잇이라는 영어였다. 도대체 무엇이 올라잇이라는 거지? 그때 전화가 울렸다. 누나의 딸이 큰일이 생겼다며 곧바로 와달라고 재촉했다. 드디어 운명이 나에게 가르쳐준 올라잇이라는 말을 이해했다. 나의 매형은 그날 오후 어느 시골에서 기차에 치여 죽었다. 그는 계절과 상관없는 레인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매형은 자살하기 전에 방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나를 불안하게 한 것은 그의 자살보다 내가 도쿄로 돌아갈 때마다 반드시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매형의 집에 화재가 날 거라고 예감했다. 신이여, 나를 벌하소서. 노하지 마소서. 아마도 나는 멸망하리니. 그 순간 내 입에서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있었다. 그동안의 매형은 나를 본능적으로 경멸했고 내 작품이 부도덕하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누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도 나처럼 지옥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기차에 치여 죽은 탓에 간신히 수염만 조금 남아 있었다. 그런데 유품으로 남겨진 그의 초상화는 어째서인지 콧수염만 흐릿했다. 아직 몸이 안 좋니? 여전히 약만 먹고 있어. 수면제만으로도 버거워. 나는 서둘러 누나 집에서 나와 묘지 근처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다가 모든 게 거짓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택시에서 내려 화장장 앞을 지나갔다. 나는 문 안을 바라보며 뭔가 내 인생도 일단락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10년 만에 이 묘지 앞으로 나를 데리고 온 무언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신병원에서 나와 긴자거리로 들어섰을 때 내 눈을 사로잡은 건 잡지를 쌓아놓은 서점이었다. 책에 실린 한 사파에도 눈, 코가 달린 톱니바퀴들만 늘어서 있었다. 갑자기 모든 게 나에게 적의를 갖고 있는 것만 같아 카페로 피난하기로 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피난이었다. 그러나 카페 벽에 걸린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을 때 먼저 떠오른 건 주유의 말에 나오는 격언이었다. 인생은 지옥보다 더 지옥 같다. 꿈속에서 어떤 수영장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건너편의 솔숲으로 건너가자 누군가 뒤에서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수건은요? 수건은 필요 없어. 아이들 잘 봐. 나는 호텔방에서 겨우 쓰던 단편을 완성해 잡지에 보내기로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고등학교 시절의 오랜 친구를 마주쳤다. 너 글을 전혀 쓰지 않는 것 같네. 그거 자서전이야? 그래, 내 자서전이야. 요즘 몸은 어때? 나도 요즘 불면증이거든. 나도? 왜 나도라고 하는 거야? 너도 불면증이라고 했잖아. 불면증은 위험해.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폐지가 이따금 인간의 얼굴처럼 보였다.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 새로운 소설을 쓰다가 멈췄다. 야만적인 환희 속에서 내게는 부모도 없고 처자식도 없다. 오직 내 펜에서 흘러나온 생명만 있다는 심정이었다. 죽음이 매형에게 닥친 것처럼 내게도 닥칠 것이다. 나는 처가로 가서 뜰 앞에 등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때 우리를 놀라게 한 건 세찬 비행기 소리였다. 저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을까? 괜찮아요. 매형, 비행기병이라는 병 알아요? 저런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높은 하늘의 공기만 마시다 보니까 점점 땅 위의 공기를 견디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가를 나온 나는 점점 우울해졌다. 왜 저 비행기는 내 머리 위를 지나갔을까? 잔디가 말라 죽은 골목길을 걸어갈 때였다.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곧장 달려왔다. 나는 불현듯 그의 얼굴에서 매형의 얼굴을 느끼고 옆에 골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반투명한 톱니바퀴가 하나씩 내 시야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 집 2층에 드러누워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계단을 허둥지둥 올라오는 기척이 났다. 그 누군가가 아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몸을 일으켜 계단 쪽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내게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갈 힘이 없다. 누구, 내가 잠든 사이에 가만히 목을 졸라 죽여줄 사람 없나?
일본의 작가 아쿠다가와 류노스케는 예술가적 자의식으로 무장해 당대 현실을 인상 깊게 그려냄으로써 일본 문학의 현대적 진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 1927년 35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그야말로 전설적인 작가로 남게 되는데요. 이 소설은 우울과 절망, 불면과 발작에 시달리면서 환청과 환각을 경험하는 한 소설가가 자신의 집을 떠난 채 어디에도 정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것은 자신의 집, 가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면서 아내가 뛰어 올라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다음 이야기를 쓸 힘이 없다고 하면서 누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소설을 끝맺습니다. 톱니바퀴는 자살 직전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정신적, 심리적 방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 듯한 이 소설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불화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혼란스러워하는 청춘이라면 언제든 아쿠다가와의 소설에 붙들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세계를 접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